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40대 초반의 결혼 5년차 여자입니다. 홍대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에 먹고 살만했지만 그 후 장사는 좀 힘든 편이에요. 원래 온라인 쇼핑몰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오프라인에서 일하는 걸 주로 한 채 일을 하고 있고 또 배워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컴퓨터에 손대본 건 직원을 시켜야 하던 일이라 모르는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저 혼자 일을 해보겠다며 직원 없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뒤늦게야 배워서 조금은 뒤처지고 많이 모자란 느낌은 지울 수가 없지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5년을 함께 살아준 저희 남편은 한마디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와는 참 반대의 사람이에요. 저와는 달리 컴퓨터를 잘 다루는 컴퓨터 공학 전공자이고 그래서인지 평소에도 성격이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계획대로 딱딱 지켜나가는 걸 좋아라 하죠.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늘 남들 앞서가고 있는 걸 뒤쫓아가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꼭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다 수행해 나가는 등 제가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연애 때도 이랬던 사람인지라 제가 참 많이 좋아했었죠. 저희가 둘 다 30대가 지나서 만나게 된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잘 자란 남편을 본 저도 설렜고 그런 저를 본 남편도 설레어 했던 짧은 순간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법 친하게 지냈었고 같은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주말에도 여러 번 만났던 친구였기에 반가움과 함께 설레임이 배로 찾아왔고 그 나이 먹고서 일한다고 결혼을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성인 남녀로서 자연스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결혼을 전제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연인이 없던 상대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때? 하는 마음의 심리가 터져 나온 것 같아요. 혼자서 지내고 일만 해오던 시간이 길었다 보니 저희가 한 2년을 만나면서는 참 칼같이 연애를 했습니다. 평일에는 웬만하면 체력이 안 받쳐주니 데이트를 하지 않고 서로 보고 싶어 죽겠어 하다가 금토일은 미친 듯이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으로 나이 들어 체력 관리하며 데이트를 즐겼고요. 비교적 일하는 시간이 일정했던 남편과는 달리 저의 경우 밤에는 옷 사입하러 동대문도 가야 했고 주로 밤 장사로 옷을 팔아야 했기 때문에 남편과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안 날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남편이 제 가게로 와서 일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주변 홍대 식당에서 배달을 시켜 저희 가게에서 먹으며 소곤소곤한 그런 데이트를 했습니다. 굉장히 보잘것없고 데이트가 뭐 그러냐고 쯧쯧 거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에겐 나름 다른 음식점 배달 음식을 하나씩 맛보는 미식의 재미와 함께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그 홍대거리에서 불빛도 늦게까지 휘황찬란한데 그 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혹은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름의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찾고 있었죠. 이왕이면 잘 맞는 타입인 것 같아서 결혼을 더 일찍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의 부모님도 언제 이 자식이 결혼을 해서 손주를 안겨주겠냐면서 결혼을 하라는 보채과 함께 잔소리를 평소 많이 하셨다고 해요. 당시는 저희 부모님께서도 딸내미가 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늙어 죽으려는지를 모르겠다면서 남편의 부모님만큼이나 잔소리 폭격을 날리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양가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실 거라 자신 있어 했습니다. 나름 남편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 부모님께 잘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고 저는 저대로 꿀리지 않은 대학을 나왔고 옷이 좋아서 옷장 사이에 뛰어들어 내 사업을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 경제적으로 그리고 내조적으로도 든든한 아내로서 잘 보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애 1년 차에 이미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행해 갔죠. 하지만 전혀 애생밖이었어요. 살면서 누가 저를 이렇게 대놓고 싫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서러웠는데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아니 저희 시어머님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드러누워 열혈반대를 펼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세상에. 싫으면 싫은 거지. 드러 누워서까지 반대를 할 이유는 도대체 뭐냐고요. 처음에 인사를 갔을 때만 해도 저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 보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초대했다며 음식도 차려주셨고 커피까지 후식으로 잘 처먹고 나왔는데 그렇게 제가 집에서 나오자마자 완전히 이 만남은 반대라고 백기를 드신 것이었습니다. 이유나 좀 들어보겠다면서 남편을 캐물어도 남편은 저한테 미안한 건지 아니면 말하기가 쪽이 팔린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말로 대답을 회피하기에 바빴고
그로 인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딸내미 결혼 준비를 하는건커녕 만약 남편 쪽에서 허락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참 그렇다 보니 저도 저희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만 같고 나이 드셔서 딸내미를 싫어한다는 사돈댁에 딸내미를 보내야 하나 싶었는지 저희 부모님도 슬슬 짜증에 부치시며 이 만남 엎으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거의 연애 2년 차가 되어가던 중 저는 결국 이 만남이 힘들다며 저희 부모님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깔끔한 이별을 고했고 남편도 별말이 없이 고개만 숙이며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희 관계는 정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결국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아오게 되면서 저희는 급속도로 결혼을 치렀어요. 어느 정도의 급속도였냐면 남편이 엄마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 라면서 후다닥 시골리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한 바람에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마주하게 하는 상견례도 생략을 했고 그 바람에 내부는 서로 결혼식장에서 서로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자기가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딱 사람이 죽을 때 저 모양이겠구나 하는 꼴로 집에서 결혼 허락을 해달라며 시위를 했고 그 바람에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진짜로 죽겠다고 작정하는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시어머니께서 결혼 허락을 해주셨다더군요. 이성적인 남편이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방법으로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말에 믿을 수가 없어서 정말이냐며 또 캐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또 한다는 말이 굶는 건 주말에만 했고 회사고 뭐고 당장 때려치우고 저 따라서 옷가게를 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더군요. 저하고는 전혀 상의가 되지 않은 일이었는데 남편은 그냥 무작정 결혼하겠다고 던져낸 말이었고 그 말에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면서 절대 옷가게는 안 된다고 어디 대기업 다니는 놈이 옷 조가리나 파는 장사를 하려냐며 그제서야 결혼을 허락했다고 해요. 막상 얘기를 듣고 나니 기분이 상당히 별로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내가 옷 조가리를 파는 장사하는 여자로밖에 보지를 못했던 거고 며느리로 들이기 쪽팔려 결혼 반대를 하신 것 같은데 지 아들까지도 저와 함께 장사를 한다고 하니 한마디로 질색팔색을 하면서 마지못해 결혼 허락을 했다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아무튼 허락을 해준 건 해준 거니까 이왕 결혼을 하게 된 거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며 잘 살아보자는 다짐으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남편도 괜히 말해줬나 싶었는지 그날 후 시어머니 앞에서 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꼭 자기보다 연봉이 높은 여자라고 홍대에서 이어져 모르면 간첩이란 소리를 해대며 제가 꽤나 성공적인 사업가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많이 이빠른 말을 해주고 제 기분을 치켜 세워줬어요. 참 고맙고 미안한 게 많은 남편이었죠. 남편이 잘하니까 시부모님께도 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처음 결혼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시부모님과 어울릴 일이 잘 없었고 또 친해질 계기가 그만큼 없었어요. 만나봐야 명절이나 아주 간혹 남편이 한번 찾아가 봐야 할 것 같다 해서 시댁에 가는 게 전부였고 평상시는 저나 남편이나 일이 바쁘고 집에 오면 쉬기 바빠서 어른들을 챙길 여력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남편은 남편의 부모를 잘 챙기고 나는 내 부모님을 잘 챙기면서 각자가 그냥 각자의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 자식 노릇을 잘 하자로 굳혔었죠. 둘 다 노는 사람도 아닌데 한 사람만 양 부모님을 다 챙기고 모시고 사는 건 불가능한 것이라고 남편도 쉽게 이해를 해줘서 대화는 수월하게 흘렀고 한 2년 전부터 정말로 남편은 남편대로 시부모님을 저는 저희 부모님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저희 시어머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평등하게 분배해서 저희의 상황에 맞게 잘 결정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저희 부모님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을 못하고 지 부모만 챙기는 것 자체가 불효지. 라면서 처음 3년 동안 그렇게 연락드리고 자주 뵙지 못했어도 남들 하는 만큼 명절이면 제 손발 다 걷어붙여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었는데 그때의 제 노력은 한 번 인정을 안 해주다가 제가 저희 부모님을 더 챙길 거라 효는 자식한테서 받으시라고 하는 남편의 말에 노발대발해서는 집 나온 며느리는 출가 외인인 걸 모르냐고 하시더라고요. 참나.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했다고 친정에 등을 지고 사는지.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같이 바빠 죽겠는 맞벌이인데 며느리 혼자서만 부모 챙김을 강요하고 또 그걸 요구하냐고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걸 알았는지 남편은 자기야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내가 해결할게.
하면서 총바지가 되어줬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챙기다가 시부모님이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물어보려고 하다가도 일부러 참았습니다. 한창 시어머니께 욕이란 욕을 다 처먹고 있을 텐데 제가 괜히 들쑤시고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처음 1년은 저희 결혼 전에 결혼 허락을 받을 때처럼 정말 살벌한 시간을 겪었어요. 수시로 전화를 해서 저랑 통화 한 번을 해보려던 시어머니를 억지로 피하고 또 어쩌다 받아도 며느리 짓을 곧다이로 할 거면 당장 이혼하고 자기 집에서 꺼지라는 욕을 처먹어야 해서 제가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를 대해야 했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빨리 추스리겠다면서 혼자 결혼 전에 했던 방법을 써야 하나 아니면 새로운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나 하며 저만큼이나 골대를 했네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가게 월세도 내지 못할 멘붕을 여러 차례 겪어버렸고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제 관심 혹은 걱정 밖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온전히 일 챙기고 또 온라인으로 사업을 병행한다고 무진장 정신이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남편한테서 제 일이 힘들다는 소리를 들은 건지 장사 잘 되고 있냐고 힘들진 않냐고 문자를 보내셔서 사람을 놀래키던 시어머니께서 급기야 저희 집으로 잘 먹어야 일을 한다면서 홍삼 선물 세트를 보내주기도 하셨고 남편한테 따로 전화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물어본 뒤에 해산물 좋아한다고 주기적으로 굴이며 꽃게 등 해산물을 또 사다가 보내주셨어요. 이건 뭐 기분이 좋고 말고를 떠나서 이 할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 무지하게 당황스럽고 찝찝했어요. 제가 본 시어머니는 절대로 이렇게 호의를 막 베풀어주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거나 앞으로 잘해야 할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잘 받겠다고 감사하다며 전화를 드릴 때 제 나긋한 목소리 너머로는 의심의 꼬리를 무는 칼칼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코로나로 서로의 얼굴을 당장에 보고 감사 인사를 드릴 필요 없이 전화로만 인사를 드려도 충분했던 거였죠. 혹여나 집에 온다고 하실 때에도 시어머님과 잘 안 친해서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재택근무 없이 출근하고 있는 남편과 또 가게에 나가서 온라인 일을 병행하고 있던 저로서는 혹시나 모를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었기에 이를 핑계대면서 시어머니가 집에 오려는 걸 정중히 거절했고요. 그럼에도 꾸준히 저희 챙겨 먹으라고 선물이라든지 먹을 것들을 계절에 맞게 챙겨 보내주니 올 초쯤 되어서는 속으로 시어머니가 이제 나를 진짜 며느리로 가족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간은 단지 나를 며느리로 생각을 안 해주시니 잘 못 챙겨주던 것이고 코로나 시국을 겪으며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에 약간의 연민이라도 생겨서 이제는 며느리로 잘 받아주려 하는가 보다 했죠.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저로서는 참 다행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요. 그러다가 딱 한 달 전, 그러니까 2월 말쯤에 어머님이 이번엔 저희 집에 오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집으로 저희를 초대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얼떨결에 네, 어머님 하면서 가겠다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남편하고 상의도 안 된 상태였지만 이쯤 감사할 만한 선물을 받았으면 저도 며느리답게 인사를 드리고 뭔가 보답을 해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설날을 막 지나친 때였으나 명절에도 찾아가지를 못해서 아쉬워하던 중 마침 어머님이 자리를 만들어줘서 다행이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시간까지 빼먹고서 남편 시간에 맞춰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은 제가 해산물 좋아한다면 회도 좋아하지 않겠냐며 동네 근처에 있는 횟집에서 꽤나 먹음직스러운 회를 참 많이도 사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일부는 초밥용으로 받아와서는 혼자 부엌 한켠에 막 초밥알을 만들며 마무리를 짓고 계셨죠. 손부터 씻고 얼른 도와드리려고 옆으로 가도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 하는 그 말에 감동도 받았고 우리 어머님이 달라졌다는 생각에 기분이 뭉클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사랑받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하는 마음을 결혼 5년 만에 처음 느껴보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부엌 식탁 위에 차려진 맛난 음식에 사진까지 찍어가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제 마음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그리고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큼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싶어 겉으로 티를 냈고 마치 정말 일식당에 와 있는 것처럼 가족들이 다 같이 한 접시에 있는 초밥을 주워 먹는 게 아니라 개인 접시에다가 초밥이 예쁘게 데코까지 되어 있는 채로 나오길래 어머님, 여기 정말 초밥집 같아요. 하면서 제 앞에 놓여진 그릇 위에서 초밥 하나를 앙 베어 물었는데 아우,
진짜 또 생각하니 역같네요. 정말, 아니,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초밥은 사람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먹는 걸로 절 가지고 장난친 게 분명했어요. 첫 초밥을 베어 물고 나니 아주 그냥 고추냉이가 잔뜩 들어가 있어서 코가 얼얼하다 못해 머리통이 터져버릴 것 같은 끔찍한 알싸움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놀라 말도 못하고 첫 초밥을 겨우겨우 씹어 넘겼고요. 제 눈은 이미 눈물에다가 밥알이 아직 입안에 남아있는데 코에서 재채기를 할랑말랑까지 하니까 아주 미쳐버릴 심정이었죠.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남편과 시아버지도 많이 드시란 소리를 하며 물 한 모금 들이킨 채 두 번째 초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만들다가 초밥 하나만 잘 못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들의 초밥도 다 이 모양일지도 모르는 거니까 누구 하나 고추냉이를 왜 이렇게 넣었어? 라고 말을 할 때까지 저도 참고서 꿋꿋하게 먹어보려 했는데 아유 제가 세 번째 초밥에서 그만 입안에 밥알이랑 생선회를 넣어둔 채로 코가 매워 죽겠다면서 인상을 찡그리고는 바로 식탁 위에다가 뱉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그 기분은 아무도 몰라요. 정신은 제정신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어디 모자란 애 마냥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입안의 것을 개원해버린 것이었어요. 그게 시부모님과 남편 앞에서 쪽팔린 짓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너무 매워서 제가 그 와중에 눈에는 눈물이 뚝, 코에서는 콧물이 뚝 흘러내리고야 말았죠. 아주 그냥 얼굴에 있는 구멍들이 죄다 불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달까요? 그러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놀래선 왜 이러는 거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토닥였고 처음엔 그냥 구토 증상인 줄 알았던 제 등만 두드리다가 제가 눈물에 콧물까지 흘리자 얼굴에 물음표를 가득 달고서 저와 초밥을 번갈아 보다가 남편이 딱 제 그릇에 담긴 초밥의 생선회를 들쳐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보통 초밥 안에 고추냉이 하면 아주 그냥 쥐똥만큼 담아다가 밥 위에 올리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 처먹으라고 만든 그 초밥에는 생선의 아랫부분에도 고추냉이가 아주 그냥 초록초록한 멋을 뽐내며 색칠이 되어 있더니 밥에는 안에 구멍까지 만들어 놔서는 그 안에 고추냉이가 다 처발라져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초밥 하나 만들어서 며느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냈더라고요. 씨발, 내 주둥이가 무슨 쓰레기통이냐고요. 너무 열불이 나는 와중에 여전히 코는 맹맹거려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더 서럽고 짜증이 확 나버린 바람에 화장실로 뛰쳐가서 세수 한번 거하게 하고는 입안까지 치약을 손에 묻혀 마구잡이를 헹궈버린 뒤 더는 여기 못 있겠다며 혼자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이런 고약한 사람은 살다 살다 처음 봤다면서 혀를 내두르고 아예 올해도 명절이고 뭐고 오지 않겠다는 소리를 질러대다가 뛰쳐나가는 저를 따라오겠다고 뒤늦게야 막 옷을 찾고 신발을 신고 저를 따라 나왔는데요. 뒤에서는 남편이 따라오고 있고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남편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싶진 않아서 택시라도 타려고 길로 나가다가 슈퍼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내 코는 알싸하고 머리는 띵이 죽겠고 날 농락한 시엄마 생각에 분통이 터지는 와중에 이대로 가는 건 너무 등신 같고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또 본능적으로 슈퍼 안에 들어가 버리고는 남편이 여보 하며 쫓아오는 와중에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고추냉이를 말입니다. 그 옆에는 겨자, 고추냉이 뭐 그냥 치약같이 되어 있는 튜브 안에 들어있던 그 3종 세트를 한꺼번에 집어왔어요. 그리고는 겨우 저를 잡았다고 안도해하는 남편을 내팽개치고는 다시금 우리가 달려나온 그 시댁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나갔다가 도로 뛰쳐들어오는 며느리를 다행이다며 문 열어준 시아버지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는 알싸움의 대가 3종 세트를 보신 건지 문을 열어주다 말고 뒤에 따라 들어온 남편을 막 쳐대며 저거 뭐지? 하고 계신데 제 목표는 오로지 시어머니 하나였어요. 다시 들어오는 저를 향해 아니 잘 만들려 하다 보니 많이 넣게 된 거지 일부러 넣은 게 절대 까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잘라먹고는 저 먹으라고 만든 초밥 하나를 집어다가 회를 벗겨내고는 고추냉이 가득 든 밥알만 시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어요. 당연히 씹지 못하고 퇴퇴거리면서 반사적으로 뱉어낸 시어머니를 향해서 저는 손에 집어온 겨자 고추냉이 튜브의 뚜껑을 열어내곤 어디 담아낼 것도 없이 바로 시어머니의 입안에 마치 아기 젖병을 물리는 것 마냥 집어넣어 튜브를 세차게 짜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몸을 흔드시는 바람에 겨자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그건 그냥 눈에 보이던 콧구멍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어찌나 크기가 알맞던지 콧구멍 안에 안정적으로 장착한 겨자는 제가 튜브를 누른과 동시에 안에 소스가 시어머니 콧구멍 안에서 터지며 시어머니는 거의 헛구역질을 하는 정도로 구토를 하시다가 싱크대 위에서 물을 머금고는 코 밖으로 뱉어내시기를 반복하셨어요. 안에 있는 콧구멍 속 겨자랑 입안의 냉이들을 어떻게든 없애겠다고 아주 혼자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상태로 으아! 하는 괴명을 질러대며 물로 구멍들을 헹구시는데 저는 할 일을 다 했다면 냉이들을 보란 듯이 시어머니 얼굴 헹구고 계시는 그 싱크대 안에 던져놓고는 남편 먹으라고 만드신 멀쩡한 초밥 2개를 집어다 입에 넣으며 나왔네요. 당연히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도 잘못을 했지만 저도 분명 필요 이상으로 잘못을 했다며 기겁을 했는데 초대를 해서는 고추냉이 폭탄 투하를 한 시어머니한테 죄질이 나쁘게 당했는데도 너는 나한테 잘못을 따지고 싶냐면서 그 엄마의 그 자식이라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냐며 오히려 남편과 맞서 싸워놓고는 혼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왔고요. 남편은 뒤늦게야 저희 친정에 와서는 저희 부모님 앞에서 사죄를 하고 저를 데려가려 했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그냥 단순히 부부싸움을 하신 줄 알았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사돈 주둥이에 내 손으로도 고추냉이를 쳐 넣을 거라며 무진장 열이 받으셔서 욕을 퍼붓고 시댁으로 쳐들어가려고 하셨고 그 바람에 남편은 사죄를 하러 왔다가 저희 아빠한테 등짝을 얻어맞고 저희 엄마한테는 고추냉이 한번 먹어보라며 강제적으로 입안에 갖다 댔다가 캑캑거리면서 오렌지 주스 한 사발을 벌컥 마시더라고요. 지가 지 입으로 고추냉이 맛으로 제대로 보고 나니 마누라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는지 너무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푹 숙이고 저한테는 면목이 없다며 또 사과를 하는데 너도 등신 같은 엄마 둬서 고생이 많다는 소리를 하면서 한 번은 봐주기로 했습니다. 먹는 걸로 더럽고 치사하게 장난 또 치는 날에는 그날 니네 엄마 얼굴이 아니라 전신에 고추냉이칠을 하게 될 거라며 확실하게 엄마 관리 똑바로 하는 소리를 쳐듣고야 남편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다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또 예전처럼 먹을 걸 택배로 잔뜩 보내놓으셨는데 한두 푼 쓴 게 아니신 것 같았지만 거기에 뭘 숨겨둔 줄 알겠냐면서 포장이 뜯겨지지도 않는 거였는데 못 먹겠다면서 시댁에 반송을 했습니다. 다음부턴 선물 말고 돈으로 달라는 소리와 함께 말이죠. 음식이고 뭐고 안전하게 다음부턴 돈으로 달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